네, 안녕하십니까. 식물보호 강의를 하고 있는 권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3단원 새로운 단원의 재배학 쪽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부분부터 보시면요, 조금 머리 아픈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물의 분류 쪽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 사례상 보통 어떤 유형이 나오느냐, 바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가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식용 작물 중에서 맹류들은 보리, 밀, 호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시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암기하려면 당연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조금 좁혀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출일 쭉 10년치라든지 20년치든 나왔던 문제들을 다 종합해보면 주로 주요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외우신다면은 많이 안 외우시더라도 충분히 합격 맞추시는 거 가능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식용 작물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작물인데요. 미곡이라고 해서 주로 대표적으로 벼 종류가 있고요. 맹류, 그리고 잡곡, 두류, 서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분류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께서는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바로 서류라는 용어예요. 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뿌리 이제 작물 중에서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다음 중 서류 작물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지만 그냥 달랑 서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어떤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 쪽에는 이제 고구마와 감자 같은 것들이 있었다. 나머지는 두류는 이제 콩두자라고 해서 콩 종류 쪽이고, 맹류는 보리밀, 호밀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중요한 곳이 이제 공예 작물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출 사례상 보면 다음 중 분류상 공예 작물이 아닌 것은 식의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음 중 유료 작물인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공예 작물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자, 섬유 작물이나 전분 작물 쪽은 출제율이 거의 없는데, 유료 작물과 기호료 작물,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당뇨 작물 쪽은 이미 출제가 된 사례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분 작물 말고 이제 기호료 작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미 몇 번 반복 혹은 일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료 작물도 출제된 사례는 있지만, 양료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삼, 도라지, 박하 이런 종류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죠. 기호라고 하면은 기호식품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 녹차라든지 담배 잎 말하는 거고요. 커피는 커피콩 같은 걸 얘기합니다. 유료 작물은 기름유자라고 해서 참깨, 우리 참기름, 들기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유료, 기호료, 당뇨는 이건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익혀두시기만 해도 충분히 일단 습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유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한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작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약용작물로만 나야 되는 것, 즉 약용작물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봤던 제충국과 박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 내가 이래서 이런 걸 좀 외워야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사료작물과 녹비작물이라고 나오는데, 사료작물과 녹비작물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보기 정도로 나오는 수준이지 문제와 연관돼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료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료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화분가나 콩가 같은 게 있었지, 이거 녹비작물은 녹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물의 분류 쪽은요, 종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거의 순환하면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나왔던 것들도 반복적으로 은행식 개념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어떤 게 나왔느냐, 이 단원에서도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분류를 물어봐요. 무조건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을 물었는데, 단연생, 내염성, 내냉성은 뭔가 우리가 이제 저항성으로 아니면 어떤 특징에 의해서 분류되는 개념이고요.
용도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녹비다, 공해다, 사료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의 작물이냐를 물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번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론이나 문제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는 되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진짜 계속 분류만 할 거예요. 분류 문제 쪽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예 작물 쪽 같은 경우에는 과수 쪽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요. 핵과 인과, 준인과 등으로 해가지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예 작물 쪽 과수 쪽은 출제 빈도가 없는데 한 번 나온 게 있는 게 바로 장과류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과류 다음 중 장과류에 속하는 이제 작물을 골라라, 과수를 골라 나왔었는데 그때 아마 답이 포도였는가 무화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보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왔고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과류를 고르면 되는데 과수 쪽은 출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서 이제 순환식 점수 조절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공예 작물 쪽처럼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채소 쪽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게요. 자, 채소에 보시면 첫 번째 과채류가 있습니다. 오이, 호박, 뭐 참외, 멜론 이런 것들인데요. 과실과 씨를 두 가지, 과실과 씨를 다 이용하는 작물을 보통 과채류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실 쪽도 그리고 씨앗 쪽도 모두 다 활용하는, 뭐 섭취하는 뭐 그런 개념 보시면 되겠고요. 협채류라 보시면은 이제 완두, 동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콩깍지를 통째로 이용하는 식물들을 주로 협채류라고 합니다. 자, 근채류라고 밑에 있는데 이거는 뿌리 채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괴근류가 있고 직근류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괴근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구마, 감자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이거 특징이 뭐냐면 뿌리의 측근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먹는 그런 것들인데 뿌리 측근이 비대해지는 고구마, 감자들이 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직근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무나 당근이 있는데요. 이제 밑으로 원뿌리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굵어지면서 커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걸 직근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경엽채류에서 엽채류, 생채류, 뭐 유채류, 총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또 중요하게 좀 다루는 게 시험에서는 엽채류와 생채류 이 두 가지입니다. 엽채류라고 하면은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한자로는 잎엽자예요. 그래서 잎을 이용하는 채소들을 주로 엽채류라고 하고요. 샐러드나 상치 같은 거 보시는 것처럼 이 생채류는 말 그대로 생생자인데 날생자, 익히지 않고 날로 묻힌 그런 활용하는 그런 나물류들, 작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중 괴근류는 다음 중 엽채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출제 빈도는 사실 근 10년으로 해도 거의 없는 정도 수준이라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점수 조절용으로 뜬금없이 집약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원으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요거 한 문제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자, 직근류에 해당하는 거 아까 우리 직근류 봤었죠. 밑으로 쭉 자라는 거 당근이나 무 같은 게 대표적으로 했는데 마침 관련된 거 당근, 우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